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서초동.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관련 보도, 후속 보도 또 나왔습니다. 대기자님 뭐 계속 보셨을 거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이제 김영선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의원입니다. 그런데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급여의 절반을 매달 줬다. 아, 그게 좀 사실 그럴 수가 있는지. 예. 얼마 전에는 그 뭐 이제 재보궐 직후에 6,300만 원 줬다는 얘기가 네.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매월 국회의원 세비의 절반을 네. 줬다는 거니까 사실 매우 충격적인데,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수사 중이니까 네. 공천에 대한 대가성 검증 여부가 사실 핵심이긴 합니다만은 네. 명 씨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그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이런 한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죠. 그 녹취록에. 예. 요게 이제 과연 김건희 여사와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하는 건 그게 아마 핵심일 거고요. 이게 공천 개입 의혹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아직 진행형이니까 네.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나 물증이 나올지 그게 지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 네. 언론에서야 이제 사실 뭐 물증이 없어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정황이 그렇죠. 충분하면은. 예. 그런데 검찰 수사는 물증을 확보해야 하니까 그렇죠. 물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목을 우리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후속 보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뭐 이거 말고도 어제 지금 뭐 용인갑 지역에 이현모 지금 비서관입니다. 이현모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김건희 여사 개입이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보도도 좀 된 걸로 같습니다. 같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변호사님. 이제 김영선 의원의 그간의 이력을 보면 사실 창원 의창으로는 이게 대단히 의아한 거였거든요. 네. 안 맞죠. 예, 뭐가? 일산 서구라는 그 선거구를 김현미 의원에게 두 번 패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경남도지사 출마하려다가 또 좌절되고, 네. 그리고 창원시장 선거에서 안상수 씨 네. 후보를 밀었다가 그 공간에 입장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3년을 당하고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잊혀지는 존재인데 갑자기 창원 의창에 나타났어요. 네. 사실 자기 지역구를 빼앗긴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네네네. 한 번은 그렇다 치는데 두 번을 했다. 그러면은 이분이 왜 거기서 부활을 하게 됐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의 공천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라는 거하고 굉장히 이분의 그 이력이 그간의 선거 패배 전략하고 그 당원권 정지까지 해서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내가 그 반을 뜯어갈 수 뭐라고 해야 되나? 세비의 반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딱 이체되는 날 그거 갖고 오셔야죠. 그래서 뭐 한 번은 노에서 명태균 씨가 대단히 노해서 중간에 뭐 김영선 씨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것까지 정황까지 포착이 되는 거 보면은 이건 확실히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물간 정치인을 부활시킨 힘이 도대체 뭘까? 그럼 명태균은 있었는데 명태균은 사실은 당직에 아무런 당직도 갖고 있지 않고 결국은 배후의 힘이 있는데 그 배후의 힘은 어딜까라는 건 해결이 안 된 상태죠. 네. 본인 주장은 뭐 본인 녹음은 김건희 여사 대통령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은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또 수수께끼가 네. 되는 게 왜 이분이 창원 의창에 갑자기 이제 뭐 보궐선거에 김영선. 후보자로 네. 이제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가 하는 그것도 풀렸고 2013년 그 영등포 시장의 이른바 수조 시음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조 받은 뭐 이제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서 그걸 시음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본인의 용산을 향한 충성심 이런 그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기피를 해요. 뭐지라고 하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 의원은 봉변을 당하는데 김영선 의원이 자기만 이제 한 가게에서 먼저 마시고 다른 가게를 갔는데 의원들이 동조를 안 하니까 좀 무안했던지 옆에 있는 남자 의원한테 좀 잡숴보셔라고 그분은 강제로 드리킹을 하는 것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이상하다. 충성을 향한 그 용산을 향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짐작을 해보게 예, 됩니다. 대 기자님.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제 총선 공천 네. 개입 여부가 네. 이원모 비서관에 대해서 항상 의혹이 제기되잖아요. 예, 용인 지역구. 용인갑 지역인데 네. 이제 김대남 전 선임 행정관이 폭로를 한 내용인데 네. 물론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다시 거짓말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나서긴 했습니다만은 네. 어쨌건 이원모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갑자기 인사로 갔다가 다시 출마했다가 낙선하니까 다시 공직기강이 공직기강에서 또 돌아와서 이런 경우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건 네. 이원모 지금 현 비서관을 챙기는 네. 이 모습을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전에 제기됐던 의혹 한방 자생 한방병원. 자생 한방병원에 무슨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얘기 이런 얘기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또 그 공군 1호기 대통령 네, 전용기에 네. 또 탑승했던 그 부인, 예, 부인. 네. 그런 것까지 다 보면은 이 총선에 특히나 이철규 사무총장을 통해서 개입했다는 네. 얘기. 저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하는 사람이 이철규 장재훈이었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보자면은 총선 개입 여부, 공천 개입의 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지 않겠나. 앞으로 예. 네, 그 녹음이든 뭐든 간에 예.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나올 높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물증이 뭐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 뭐 저희 뉴스토마토도 후속 보도가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어떤 언론 기관도 할 것 같고. 대기자님 이거 결국 이래 되면 주요 매체에서 취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미 다들 이제 뛰어들었겠죠. 그 의혹은 총선 과정에서 저도 우리 후배들에게 물어보니까 네. 1, 2월 이때 이미 이게 제기됐다 그래요. 그렇죠. 문제 근데 제기가 물증을 됐는데. 못 잡은 상태에서 보도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개입 여부의 의혹이 있어서 처벌받을 수 크게 처벌받을 수 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터뜨리지 못했다는 물증을 확보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뉴스토마토도 지금 보도 계속 되니까요. 그것도 좀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건 이제 수사를 하느냐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 얘기를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우정호가 지난 19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또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좀 취임사의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 기자님? 이 취임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이 사람이 2년간 어떻게 검찰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볼 수 있죠. 아하, 앞으로 그 취임사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고 가실까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가족 여러분, 그동안 검찰 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수사권 조정 이거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신속하게 하겠다 이 대목이 좀 눈에 띄는데 사실은 환부만 도려내겠다. 이게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항상 총장 취임사에 꼭 저게 들어갑니다.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하는 걸 3년간 하는 걸 보면은 네. 환부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처, 없는 상처까지 사실은 후비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그 기획 인사통 출신인 심우정 검찰이 네.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사실 관건인데요. 그 조금 전에 들어보셨다시피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의 문제, 검찰의 내부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형사사법 제도의 네.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 제도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제도의 탓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제도 탓이 뭐냐 따져놓고 보면은 결국은 형사소송법 이걸 법을 바꾼 야당 국회에 대한 책임을 떠미는 거잖아요. 아하. 이게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 좀 그런 의아심이 들고요. 네. 이원석 검찰과 심우정 검찰이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궁금해하고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같진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사실 네.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수수사의 잔뼈가 굵은 특수통 출신이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사단 그 예. 찐윤이죠. 찐윤이죠. 예. 찐찐윤. 예. 근데 심우정 총장은 기획인사통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처음 중앙지검장 갔을 때 형사 1부장으로서 한 3개월 정도밖에 없어요. 잠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특수통과 기획통은 의외로 그 검찰 내에서 서로 간의 견제 갈등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스타일은 좀 다를 겁니다만은 제가 보는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찐윤 중 찐윤으로 불렸던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용산과 약간의 시각이 달라지니까 바로 팽당하잖아요. 날라갔어요. 두 사람 다. 송경호는 뭐 자천성 영전을 시키고 부산으로 가버렸고요. 이원석은 패싱을 하면서 식물총장 만들어버리잖아요. 만들어버리고, 예. 그럼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너가 까불면 바로 다친다. 이걸 경고하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은 원래가 그 첫 번째 이제 검찰총장이 3번 정도 지명하잖아요. 네. 첫 번째는 전 정권 사정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조직 관리입니다. 이거를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명할 때 밝혔잖아요. 안정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사람이라고 해서 예. 지명한다는 걸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우정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취임사에서도 뭔가 뚜렷한 뭐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공정성, 안정 이런 문제가 밀려 있어요. 민생을 되게 강조하긴 했는데 그래서 심우정 검찰은 용산이 원하는 대로 아하. 가지 않겠나. 오히려 취임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이원석 총장은 물론 임기 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외관이라도 공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노력은 측면이 했는데.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그런 모습까지 또 보일까 하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심우정 총장 앞에는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해야 될 게 많아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거죠. 그리고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예. 결정해야 공범 되잖아요. 지금 유죄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앞으로 심우정 검찰이 어떻게 나갈지 네. 그게 아마 드러나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자, 인사를 보면 어떻게 네. 할지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벌써 인사 지금 뭐 반부패 부장이나 대검 차장 뭐 된 것 같습니다. 인사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또 이현주 변호사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결국은 검찰총장이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네. 어떤 지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이원석 총장의 네. 행보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받았던 탄압을 통해서 네. 뭐 이미 윤곽이 드러났고 다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짐작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든 검찰 내부에서든 그렇습니다. 네. 기대할 기는 없을 것이다. 사실 이번 예. 인사는 이제 그 심우정 총장이 네. 이제 임명 취임을 했잖아요. 인사 메시지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빈자리 채우는 정도의 인사하고 아하. 이번 인사는 심우정호 출범 자체가 메시지니까 검사장 인사에 또 다른 메시지를 담는 건 뭐 별로인 것 같고요. 네. 지난 5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런 검사장 인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자천성 영전 아닙니까? 네. 이때의 인사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은 다친다. 이거였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뭐 그냥 심우정 총장의 임명에 따른 후속 인사다. 그 정도 의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그것을 또 예. 해석할 필요나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지금 검찰 내에 지금 계속 저도 사실은 검찰 이게 저희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건 처리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미제 사건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근데 것입니까? 검사들이 직접 체감하는 건 정말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네. 저 이제 사건이 검사 손을 자꾸 타면은 사건의 해결에 네. 해결도 늦어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검사가 배당받을 때마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중요한 수사 정보도 놓칠 수가 있고 또 사건 파악에도 시간이 걸리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건 재배당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너무 특수수사 다른 수사만 많이 하고 이래서 인력이 글로 배치가 돼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나요? 예를 들면은 그 이창수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 형사 1부, 2부, 3부를 5명, 7명, 10명으로 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검사를. 그리고 수사관은 3부를 3부가 특수부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3부에 한 검사실에 수사관 3명씩을 배치하고 그럼 3부가 뭐 했느냐 형사 3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수부를 했고 특수 역할을 하고. 2년 동안 무슨 수사를 했냐면 잘 아시던 문재인 그 전 문재인 대통령 정부 사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뭐 서모 씨. 서모 씨, 예. 그래서
그 사건을 2년 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적체가 됩니다. 되는 사건이면 벌써 기소하고 재판 받고 유죄 받았겠죠. 안 되는 사건은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뭐 가족을 압박해서 지인까지 뭐 몰아가기 수사를 해서 이런 사건에 수사 인력을 투입하니까 적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도 불만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에 있는 검사들 이제 그런 중요한 사건,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지방으로 인사 발령을 받더라도 네. 보통 이런 중요한 사건은 직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수사검사가 공판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라고. 매주 올라가요. 공소유지하러 오라고. 매주 올라가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역시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네. 이제 예를 들면 중경단 검사는 네. 사실은 인사에서 한직이고 이때까 이제 이분들은 좀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 이렇게 봐서 야, 눈이 침침해서 기록이 안 보인다. 아. 내가 이렇게 자천돼가지고 수사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분들한테도 신권을 막 배당을 합니다.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 형사부 같이 사건을 막 배당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인력의 합리적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뭐 대국민을 향해서는 이렇게 미사역으로 가득 찬 메시지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인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리고 사건 적체를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걸 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는데 해법은 말이 없으시죠. 예, 없다. 그럼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은 계속 커질 것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 네. 경찰에서도 미제가 쌓이고 있고 검찰에서도 미제가 쌓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사실 변호사분들이 사건을 맡아서 해결이 안 되면은 수임료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답답하잖아요. 아, 너무 걸립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엄청 고조되고 고소고발인들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피의자도 마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예.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점은 사실은 이게 국회가 좀 정부도 각성을 해야 되지만 네. 국회에서도 꼭 살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하나씩 사건 하나씩만 좀 살펴보면요. 그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결국 전주 손모 씨죠. 유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같은 내용인데. 손모 씨는 자기가 투입한 돈이 100억이고요. 네. 그리고 뭐 1심에서는 주가 조작의 공범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의 방조범으로 해가지고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예.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근데 뭐 김건희 여사는 그 이성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뭐 처리를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어려울 것에 것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요 사건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 있을 최재형 목사 수사 심의에 이거 주가 조작 같이 주가 조작 관련 하나 더 네. 좀 살펴봐야 될 게 네. 그 이종호 씨가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도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있고 여기서는 또 김건희 여사의 2차 주포였잖아요. 2차 네. 주가 조작 주포였잖아요. 네. 이분이 김건희 여사와 연락처도 없다. 뭐 그리고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언제일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2020년에 이 사건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게 202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한 40여 차례 네. 연락을 주고받았던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예. 게 보도가 됐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은 결국은 그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관련돼 있고 1차, 2차 주가 조작에 다 연루된 사람이 김건희 여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 그리고 아까 그 손 씨는 전주. 100억을 투입했지만은 1억의 손실을 봤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1, 2차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23억의 이득을 봤다는 이익을 겁니다. 받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뭐 분명히 다른데도 예.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처지일 텐데 지금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금 그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이 없다고 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지휘권을 행사할 건지 예. 그것도 중요하고 예. 결국은 그것도 본인도 앞에 김호수, 이원석처럼 지휘권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한 발을 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창수 지검장이 기소하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럼 결국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매우 사실 심우정 검찰이 정말 국민의 검찰로 그다음 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네. 이 사건을 그 점에서 주시해 봐야 되고요. 오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역시 지난번 1차 수사심의위원회 때는
검찰도 무혐의, 김건희 여사 쪽도 무혐의 예. 쪽만 주장하는 얘기를 듣고 수사심의위원들이 불기소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만장일치로 했다고 뒤늦게 알려졌죠. 예. 그런데 오늘은 최재형 목사는 자기가 청탁한 게 맞으니까 나를 처벌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는 이상한 거꾸로 된 역할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검찰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김건희 여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찐윤 중에 찐윤인 이원석, 송영호도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살짝만 해도 눈 밖에 나버렸는데 바로 팽당하는데 예. 그 지금 사실 뭐 심우정 총장이나 이창수 지검장을 뭐 찐윤, 친윤 얘기하지만은 네. 이원석, 송경호에 비해서는 격이 떨어지는 친윤이거든요. 떨어지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발만 발짝만 떼도 제가 볼 때는 바로 뭔가의 그 용산에서 제재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결정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가 2년형을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2년형 구형하고 이 사건. 이게 저희 제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기소 자체가 상당히 무리하고 이상한 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무 사실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정하고 있어요. 뭐 출신지, 재산, 뭐 경력, 가족, 학력. 그러니까 딱 명시를 하고 있는 거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그 정황은 김문기. 저 김문기에 관련한 표현 내용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아십니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친하다는 얘기인가? 이름하고 얼굴 정도 알고 있는 건 아는 거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죠. 개인적으로 좀 압니까? 질문이에요. 가치 판단 평가가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아십니까라는 네. 질문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데 거기 있는 여러 가지 항목 표현의 적시 대상인 항목 중에 넣기가 애매해요. 예.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뭐 재산, 출신지, 학력, 뭐 경력, 그리고 행위 네. 해당 안 사항이 맞죠. 없어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몇 번이나 이거 공소 사실을 제대로 쓰셔야 한다라고 하니까 교유행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교유를 했는데 교류입니까? 예, 교유라고 했어요. 교류입니까? 예. 교유는 교유. 뭐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예. 이것이 정말 개인적으로 아니냐 인식을 물은 건데 그것이 공소장에서 교유행위라는 것으로 뒤바꿈한 것이 맞는가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그 뭐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아니고 그 우선 이재명 대표의 표현 자체를 보면은 그 사진을 해외 여행을 같이 간 사진이 있는데 단체 사진인데 그 4명만 딱 이렇게 해서 예. 골프를 쳤는데 모를 리가 있냐 아하. 이렇게 묻는 국당 의원에게 왜 사진을 조작하느냐고 한 거예요. 네. 왜 사진을 조작하냐? 이건 월드 사진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공소를 제기한 거는 골프를 친 일이 있음에도 네. 없다고 했다. 됐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표현 자체는 이 사진은 조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뭐 이건 유죄가 되게 첫 어렵다 이 번째는 말씀인가요? 제형 예. 법정주의에 비춰서 표현 대상이 그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표현 자체를 자기 멋대로 뭐 하고서 왜곡을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공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공정하다면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선고할 것이다. 구형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징역 2년. 진짜 최고형이죠. 네, 최고치를 구형했습니다. 최고치를 구형을 했는데 예.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서 밝힌 거는 검찰은 억지 기소,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객관 의무 위반 등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 불법 수사의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현주 변호사 설명대로 인식의 문제, 안다 모른다. 제가 이현주 변호사하고 방송을 하지만은 얼굴을 보고 뭐 아는 정도 이런 말 알지만은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다르죠. 인식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검찰이 이렇게까지 틀어서 가고 있는 게 과연 아까 심우정 총장이 했던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였느냐
여기에 대한 의혹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건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예정이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은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사실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피선거 이제 박탈되기 때문에 요 문제를 우리가 중점에서 봐야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재행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 네. 요게 아마 앞으로 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